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에 붙여진 여행 가방 안에서 한국계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돼 큰 사건이 됐는데요.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아이들의 어머니가 어제 새벽 울산에서 검거됐습니다. 도피한 지 4년 만에 붙잡힌 이 여성은 취재진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경매로 산 가방 안에 7살과 10살 된 한국계 어린이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018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뉴질랜드 경찰은 아이들의 어머니인 40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A씨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현지 경찰은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신 발견된 게 11일인데 바로 즉시 저희가 그때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1일부터 이제 시신 발견과 동시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그리고 한 달여 만인 15일 새벽,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여성은 울주군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피 4년 만에 검거된 건데 A씨는 2018년 입국한 이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 울산에 있는 친인척 집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검거 직후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검찰에 인계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안 했어요. 경찰은 사건이 보도된 직후 A씨가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첩보를 받고 잠복 근무를 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뉴질랜드 국적인 A씨를 뉴질랜드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으며 법원은 조만간 범죄인 인도심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넘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가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수일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현재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용량이 5.7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처리비 상승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존 매립시설의 용량 확대와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의 재순환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공영개발과 민간 매립장 신설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울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과 강원, 경북의 산학연구원이 참석한 제14회 동해안 발전 토론회가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동해안권 초광역 경제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과 공급, 활용 전반에 걸쳐 활용해야 한다며 강원과 경북과 협력하는 동해안 에너지망을 제안했고 대구 경북연구원은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글로벌 거점을 위해 세계 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동해안 지역이 가진 관광 자원의 통합 브랜드 육성과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시와 유니스트가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스트는 환경부로부터 3년간 매년 4억 6,500만 원을 받아 동남권 대기관리 권역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과 배출 특성 분석을 나서게 됩니다. 또 실시간 대기질 예보체계 구축과 동남권역의 해안 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대기 확산 영향 규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밝힌 가운데 울산대학교가 2024학년도까지 140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올해 34명, 내년에 21명, 2014학년도에 85명 등 모두 140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적정 규모화 지원금으로 6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대는 정원 감축 정책이 지방대학만 더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수도권만 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와 현대차노사가 전기차 전용 울산 공장 신설과 관련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2조 원을 투입해 현대차 울산 공장 내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립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울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전기차 공장은 현대차 울산 공장 내 28만 제곱미터 규모의 주행 시험장 부지에 건립됩니다. 전기차 공장은 의장 공장과 도장 공장, 차체 공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조 원을 투입해 현재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동화 생산에 최적화된 공장으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울산에 자동차 신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완공 시점으로 1991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앞서 올해 열린 임금 협상에서 노사는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도 마련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극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공장 건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컨설팅과 규제 완화,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노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사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기타 우리 주력 산업들이 새롭게 재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마련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 울산시는 전기차 공장을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내 1호 첨단 투자지구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SK가스 울산 GPS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기공식이 어제 미포 국가산업단지 용현 부곡지구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GPS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1조 4,120억 원이 투입돼 연간 1.2기가와트 규모의 LNG와 LPG 등 친환경 복합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2024년 8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100명 이상의 직접 고용과 건설 기간 동안의 간접 고용, 지역 내 산업단지 전력 생산과 공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권태혁 교수팀은 빛을 받은 암세포에 대해서만 항암제를 방출해서 공격하는 나노젤 광감각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권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치료가 필요한 암세포에 빛을 쪼이면 활성화돼 독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교수팀은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암 환자의 치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학 분야 권위지인 안개반테 케미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문화재청이 2013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으로 410건을 선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7건이 포함됐습니다. 지역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콘텐츠화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외고산 옹기장과 언양읍성, 반구대 암각화 등 3건이 선정됐고 향교와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언양향교와 울산향교가 선정됐습니다. 또 고택과 종갓집 활용사업에는 학성 이씨 근제공 고택과 석계서원을 활용한 사업이, 지역 문화재 활용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반구대 암각화의 완전한 원형 체험이 가능한 메타버스 콘텐츠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전국 장애인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장애인체전이 열리는 울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LIG와 울산시 등의 후원으로 오늘부터 3일간 문수국제양궁장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며 시각 전맹부 5팀, 뇌성마비부 7팀, 지적부 5팀 등 전국에서 26개 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승부를 겨룹니다. 전국 장애인 축구 선수권 대회는 장애인 체육 단일 종목 중 최대 규모로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종편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히든싱어 송가인 편에서 우승한 초등학생 박성훈 군이 울산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에서 박성훈 군을 만났습니다. 네, 추석이 지난 지 며칠 됐는데 방송가에서는 지난 추석에 모 방송사의 모창 가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놀라운 결과가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하는 송가인 편에서 방송 마지막까지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누가 이게 진짜 송가인인지 가려내지 못할 만큼 아주 대단한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귀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가수가요, 울산 출신의 트로트 신동이라고 알려져서 오늘 그 화제의 주인공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주 잘생겼네요. 예, 누구 같냐면 김호중 씨 많이 닮은 것 같고, 네. 예, 그건 기분 좋죠. 네, 기분 당연히 좋죠. 아저씨 어렸을 때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건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 네. 자, 무대에서는 이제 아주 뭐 프로 가수처럼 그런 아주 좋은 매너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니까 천상 어린이네. 네. 6학년. 예, 어느 학교? 저는 온남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온남? 온남초등학교. 온산? 온양. 온양에. 네. 예, 그렇군요. 자, 뭐 거기에서는 뭐 난리 났겠네. 프레카드 붙고. 뭐 그렇게까지 해주시진 않지만 뭐 학교 안에서 뭐 축하 같은 거는 축하 같은 좀, 거? 네. 학교 앞에 프레카드 안 붙였어요? 네, 안 그리고 다 붙어 붙이는 건데. 저는 아. 잘 안 붙더라고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불러서 격려해주고 네, 축하해주고 네. 했죠. 네. 예, 이제 학교의 스타가 됐어요. 온산에서 난리 났겠어요. 일단 프레카드는 안 붙었고 붙이세요. 그런데 아직 우리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 소개 한번 해볼래요? 잘 한번. 네. 음, 안녕하세요. 저는 히든싱어 송가인 가수님 편에서 우승한 온남초등학교 6학년 4반 7번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칠게요. 좋아요. 송가인 씨와 결승 무대에서 한 표 차로 우승을 했어요. 네. 저는 한 표 차로 지는 줄 알았더니 이겨버렸단 말이죠. 무릎 꿇고서 앞으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라고요. 네. 왜 울었어요? 기뻐서? 기뻐서도 있고 제가 또 그때 연습한다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네. 또 그게 또 이제 제 머릿속으로 훅 하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도 있고 또 이제 앵콜 무대 하셨을 때 가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제 그때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저도 그때 더 울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무대에 서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엄마가 앞에서 울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 방송이 있고 여기 이제 좌석이 있는데 여기 네. 엄마가 저기 있어서 보여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송을 아는 분들은 아는데 그게 그 무대에서만 하는 1시간짜리가 아니거든요. 연습 피토하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대, 소감할 때. 완전 코피를 코피 터지게. 네.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 심정 압니다. 아버지도 그때 같이 계셨나요? 그때는 엄마만 오셨어요. 아버지는 일터에 계시니까 네. 울산에 계셨겠고, 네. 예, 아버지가 엄청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송가인 씨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인기 가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이겼어요. 근데 송가인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던가요? 아니요, 진짜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이 너무 다 잘하셔서 제가 막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틈이 같아요. 없어요. 아하, 참나. 노래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저는 딱히 그렇게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고 또 유튜브 보면서 예. 하다가 이제 어허. 아빠가 이제 노래 공부도 하면서 아빠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아버지도 노래 잘하세요? 예전에는 잘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은 제가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노래방 한번 가야겠네.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송민은 전국 노래자랑이나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하면서 이미 성훈이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몰랐어요. 네. 전국 노래자랑 언제 나갔어요? 올해 5월쯤에 나갔어요. 아, 그게 올해구나. 네. 예. 그 송혜 아저씨가 같이 사회를 할 때였나요? 아, 그 그때는 송혜 아니었어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나요? 네. 송혜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거는 물론이고 예. 이제 또 닮고 싶은 롤 모델은 음. 이제 주현미 선생님이랑 예. 또 송가인 가수님을 이제 좀 닮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찌 보면 송가인은 많이 닮았고 네. 어찌 보면 송가인보다 지금 더 잘하는 면도 있어서 1등이 됐고 네. 주현미 선생은 뭐가 좋으세요? 특별한 꺾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대단한 기교들이나 아니면 그 여유 같은 거를 좀 더 본받고 싶어요. 그래요. 꺾기. 이제 가수들이 뭐 목 넘기는 소리, 꺾기 이런 말 쓰던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약간 이런 식. 그게 꺾기. 네. 이야, 섬찟해요. 지금 옆에 들으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히다. 그다음에 그 송가인은 뭘 배우고 싶어요? 약간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제 감성, 한 많은 이 감성이나 그리고 또 착한 인성 같은 것도 약간 본받고 싶고 그런. 네. 착한 인성도 네. 이번에 연습하면서 착한 인성을 봤어요. 뭐 지금 하는 것도 봤지만 또 다른 TV 방송에서도 봤고. 이제 하는 걸 또 봐서 네. 착한 인성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성훈이가 생각이 보기에 그 송가인 씨의 노래 속에도 그런 착한 심성이 묻어나죠. 네, 보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한 많은 느낌을 내면은 한 많은 대동강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뭔가 착한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진 부분은 카인이여라 운명 같은 사람이여라 약간 이런 참 이야 이만큼만 듣기가 너무 아쉽다. 그 어린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네요. 예. 그 방송을 제가 이제 유튜브로 쭉 봤어요. 오늘 대담을 하려고. 근데 순대국밥 송가인 이런 별명이 붙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방송에 나왔던 거 그대로 제 최애 음식이 이제 순대국밥인데 순대국밥이 먹으면은 진하고 그리고 깊고 또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가인 가수님의 그 목소리와 약간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닉네임을 짓게 됐어요. 초등학생이 술 마시고 속풀이하지는 않을 텐데 순대국밥을 먹으면 속이 시원해요. 네. 허허, 참 이것도 처음 듣네. 네. 그 우리 성훈이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들에게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인사 좀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도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또 학생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가수가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훈이는 가수로 보낼 게 아니라 국회로 보내야 되겠네. 말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예. 그 이제 우리가 내년 봄쯤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다 물러가면 태화강변에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큰 쇼를 해가지고 위로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성훈이가 꼭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울산 시민들께. 그리고 울산 홍보 대사도 돼야 되겠고. 네. 오케이. 정말 훌륭한 어린이를 만났습니다. 네, 지난 감사합니다. 추석에 울산 시민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 트로트 신동 박성훈 군을 만나봤습니다. 잘 커서요 큰 가수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성훈이 잘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이 영남알프스 숲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울산형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영남알프스 일대에 조성된 33,000 제곱미터 규모의 메밀꽃밭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달빛 아래 메밀꽃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하는 영남알프스 달 마중과 메밀꽃 꿀 채취, 가족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첫날 개장식을 제외하고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시민 등 1,000명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원탁 토론회를 추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탁 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안들을 학생들의 환경교육과 기후위기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